예, 연초에 모처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 10거래일만 연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약했기 때문에요. 추반 흐름들이 특별히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그리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매번 어디서 하락이 멈출까, 돌파구는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것들을 체감하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몇 가지 조금 선결되어야 될 게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느냐,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되느냐 이런 변수가 있잖아요. 박영호 위원님은 1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1월 달에는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임팩트가 없다면은 하락보다도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는 전략으로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이 내렸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내렸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주 업종들이 힘을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제 삼성전자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저는 1월 달에는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외국인들 역시 저점 매수는 하겠지만은 눈치는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왜 적극적으로 들기 어렵다고 보세요? 아까 지금 환율 얘기하셨는데 환율이 사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인 측면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우리 정치 리스크가 아직은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전반적으로 큰 틀은 A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쉽게 어떤 문제점 없이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분쟁이 없이 이렇게 이행될 거냐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원화가 약세 보이는 이유는 실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 힘이 크다는 건데 이것만 해소된다면 저는 1월 달 장은 그동안에 오르지 못한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은 일단 실적 호전 업종, 그전에 많이 내린 업종들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업종, 이런 업종에 좀 외국인들이 매수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최근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도 역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뭐 반도체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은 반도체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특별히 어떤 삼성전자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식품이라든지 라면,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자가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정식으로 입법 내지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도 1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 실적과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일단 실적 우선주를 보자.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권택중 수석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의 강한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또 사실 불안감들도 좀 있어요.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무엇이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는지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올해는 그래도 한국 증시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내내 거의 글로벌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제출한 만큼 일단은 첫 번째로 가격적인 밸류 부담이 굉장히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바닥을 다진 부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방을 열어놓고 플레이하는 게 유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게 전제 조건이 첫 번째로는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PBR 0.8배 수준에서
보시다시피 2,400에서 2,500 구간 동안 사실은 이제 바닥권에서는 기관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개인들이 또 많이 미국 증시로 이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수급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귀환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1,400또 7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도 환율이 안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 초반 시작할 때는 1,450원대까지도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조금 소폭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환율 수준은 조금 비이상적인 상태가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정상화로 간다는 가정 하에서는 환율이 소폭 안정화되면서 1,400원, 50원 밑으로 깨지면서 다시 외국인들을 좀 귀환하는 그런 그림이 좀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일단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전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국내 기업들 실적이 상승하는 것이 컨센서스대로 그 경로대로 가준다고 하면은 지금 증시는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저하고의 그림을 좀 그려줄지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첫 해가 되면서 이제 올해 증시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연초에 강세를 보고 있는 종목들 섹터 관련해서도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해봤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섹터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반등의 서막을 연 반도체주, 이전의 고점을 향해서 또 주도주로서의 재등급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일단 박용호 의원님,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영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치는 영향.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국내 기업들 영향까지 좀 알려주세요.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CES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스랑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기다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CES에 상당한 화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야 반도체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면서 반등해주고 있고요. 저는 올해 또 같이 움직여주는 게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이민자들을 없애면은 만약에 내보낸다든지 안 들어오게 한다면은 대규모 로봇으로 대체하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좀 주춤했던 로봇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움직일까 이런 게 주춤했었지만은 최근에 AI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로봇도 자율주행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업종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저는 HBM, 엔비디아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니까 콜 테스트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HBM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콜을 통과 안 했는데 사실 다른 데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정도 되면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콜을 통과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HBM이 이용이 되면서 올해는 반도체가 한 획을 긋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엔 SK 하이닉스가 대단한 그 신화를 썼는데 하반기 굉장히 약해가지고 어려웠잖아요. 소부장은 특별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변 환경들이 개선되는 건 다행스럽고요. 그럼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소부장이냐, 관심 권역이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권수석께서는요. 네, 일단은 저희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정 실적에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이제 작년부터 삼성전자의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작년 여름쯤에는 우리가 예정하고 있었던 4분기에 한 15조 정도 나올 것이다 봤었고 또 한 번은 12조로 한번 내려갔고요. 지금은 8조 원을 좀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가 평균치를 좀 봤을 때에는
8조를 보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7조 원대에서 8조 원대 사이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수요 대비, 수요도 부진한데 공급대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관련돼서 계속 납품이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 이 HBM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둘 다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은 어제 이제 폭스콘의 10월에서 12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제 아마 국내 관련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많이 올랐던 것도 이 부분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AI 관련된 수요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폭스콘이 잘 나왔던 거는 예전에는 이제 애플사로부터 받는 수주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쪽으로부터 GB200 관련된 칩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여전히 견고하다. 따라서 AI 관련된 밸류체인은 계속 갈 것이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레거시 쪽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레거시가 좀 반등이 돼야 된다 말은 계속 드렸는데 반등이 잘 안 나고 있죠. 근데 12월 달에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는 조금 힌트가 나온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급자 지수가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레거시에 대한 수요들,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같은 이런 컨슈머 제품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 자체가 크게 뭐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은 조금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도 작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좋지 않겠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AI 관련된 밸류체인만 선제적으로 먼저 보고 이후에 레거시들은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지를 봐야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반등하는 2차 전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역시나 고민과 기대감이 좀 있죠, 박영호 의원님. 일단은 뭐 실적이나 혹은 뭐 수요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당장은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주가는 또 뭐 소재 쪽으로 해서 스멀스멀 또 올라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종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하고 격차가 좀 있어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 중국이 오히려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 업종인데, 전기차 캐즘하고 트럼프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 캐즘까지도 하면서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데, 하나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뭐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용 원자재, 소재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내리면서 이전처럼 그렇게 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남았는데, 매출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보다도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전처럼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친환경적으로 간다 했으면 ESS도 많이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2차 전지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확 늘리는 이런 것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적인 제한적인 접근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십시오. 전차, 로켓, 전투기, 방산주 얘기입니다. 방산 수출은 올해도 역대 최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권택중 소장님, 조정을 좀 받았죠, 그죠? 방산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역시나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방산주 전략과 관심주요? 네, 아마 뭐 조정받았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뭐 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이게 뭐 국가 리스크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잠깐 있었죠. 그러면은
이 방산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 신뢰도가 중요한 사업인데 차질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노이즈가 발생되면서 11월 달 들어서 원래 좀 빠지고 있었던 방산 섹터가 12월 달에 또 큰 차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의견이 모여지면서 증시에서 회복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일단은 이제 넘어가는 리스크들은 단기적인 노이즈들은 그래도 결국엔 해소가 될 것이고 그것을 먼저 반영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실적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나는 또 좋은 점은 이제 환율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환율이 1,500원대까지 원달러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방산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이제 수출로 돈을 벌어오고 있죠. 결국에 계약도 모두 외화로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 것들이 이제 슬슬 하나씩 좀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뚜껑이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온기로 반영했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이 좀 보여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분기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 효과 때문에 재무적인 숫자로 봤을 때 분명히 좀 그로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씩 확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로 또 하나는 이제 방산이라는 부분의 확장성이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던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미사일이라든지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발로 해서 이제 로켓 그리고 우주 관련돼서 이 밸류체인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같이 봐야 될 올해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죠. 이제 AI와 드론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또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방산주 가운데 좀 좋게 보시는 기업 있습니까? 네, 현대로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가까이 아마 그 호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2에 대해서 폴란드 향으로 2차 계약 지금 아마 1월 중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가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들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선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 있는 잔존 물량들 함께 안정적으로 수출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은 먼저 좀 방산주 중에서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방산 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조정을 아주 예쁘게 받는 그런 섹터이죠. 다음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박영호 위원님은 11월 19일 날 동성화인텍을 말씀하셨는데 기자재 업체 수익률 좋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그 로봇 관련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 확대를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모빌리티 로봇이 올해 2025년도에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관심 정보는 유일 로보틱스를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일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산업용하고요 협동 물류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SK그룹에서 약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지분 확대를 하면서 늘렸는데 이런 그 유일 로보틱스도 아마 SK온이라든지 아니면 SK그룹 쪽에서 지분 확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이번에 그 미국의 SK 하이닉스라든지 배터리 공장 이런 쪽에다가 자동화 물류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그 유일 로보틱스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로봇 해가 되면서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SK그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지지탈가는 2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관심주였고요. 권택중 수석은 DOU를 12월 11일 날 말씀하셨군요. 엔터주의 흐름도 최근에 좋죠. 12% 최고가 기록,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D&D 파마텍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골라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가격 부담은 단기에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모멘텀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13일부터 컨퍼런스가 열리죠. 이 해당 부분에서 자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아마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당 모멘텀 단기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뭐 피하 지방, 뭐 이제 주사제형으로 들어가는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계속 이끌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전체적인 섹터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경구용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경구용 노보노디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이 흡수율이라든지 음식물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임상이 통과되는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3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조정 후에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 국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승 이후에 주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대로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